6월 감차카반도 남단. 강 하류를 따라 바다 쪽으로 내려갔다. 강하고 가까이서 물고기 잡이를 나온 곰을 만났다. 곰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다는 불곰이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감차카의 여름 해안. 이때면 이곳 해안에서 물범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시기엔 연어도 이곳 해안의 강어기로 몸을 거스른다.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거쳐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오는 연어들. 강이 가까워지면 연어는 몸 색깔이 바뀐다.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몸의 양옆이 은빛으로 빛나지만 강으로 오를 때쯤이면 몸 색깔이 종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때면 피부가 두터워지고 지방질도 가장 많아진다. 하지만 태어난 곳으로 향하는 이 회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해안에서 연어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이 물범이다. 물범은 이 시기에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 강하구로 이어진 이 해안으로 몰려든다. 물범은 대개 수십 마리씩 모여 생활하지만 이때면 수백 마리씩 무리지은 물범을 볼 수 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수컷 연어의 주둥이는 홀쭉한 갈고리 모양으로 변하고 등의 근육도 솟아오른다. 이런 변화는 짝을 유인하고 산란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어는 민물과 바닷물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장과 아가미가 변형됐다. 태어난 강에서 바다로 이동해 대략 3, 4년 동안 지낸 다음 다시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 쿠릴 호수. 감차카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 여름철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연어가 몰리는 곳이다. 쿠릴 호수엔 홍연어, 첨연어, 곱사연어 등 여러 종류의 연어가 바다에서 올라온다. 강을 거스르는 동안 홍연어들의 몸은 이미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 하지만 이곳 쿠릴 호수도 연어에겐 편안한 쉼터가 아니다.
어미에게서 갓 독립한 젊은 불곰. 연어가 돌아오는 철을 맞아 호수에 사냥을 나왔다. 아직은 연어잡이가 서툴러 보인다. 물이 얕은 곳에서 다시 사냥을 시도해보지만 연어잡이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상류 개울로 이어진 물살이 급한 곳에서 겨우 목적을 이룬다. 쿠릴 호수에서 다시 상류 개울로 오르는 연어들.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위험도 끊이지 않는다. 10년쯤 된 성숙한 곰이다. 연어잡이를 낳은 모양이다. 호수 쪽보다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빠른 개울 쪽이 연어잡이엔 훨씬 유리하다. 젖이 불어있는 것으로 보아 새끼를 가진 어미곰인 것 같다. 사냥을 하기엔 아직 어려 보이는 새끼곰들. 아마 사냥을 배우러 나온 모양이다. 어미곰이 다시 개울로 내려왔다. 이곳 개울을 사냥터로 잡고 있는 모양이다. 불곰은 시각과 청각은 좋지 않은 편이다. 대신 큰 코를 가진 불곰은 후각이 발달해 사냥감을 발견하는 것도 주로 이 후각에 의존한다. 불곰의 먹이 종류는 계절이나 서식하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난다. 쿠릴 호수의 불곰은 여름철이면 주로 연어를 잡아먹는다. 매일 15kg 정도를 먹어야 하는 불곰은 하루에도 수차례의 사냥을 해야 한다. 쿠릴 호수의 불곰은 풍부한 연어를 먹을 수 있어 다른 지역의 곰보다 몸집이 크다. 다 자란 불곰은 500kg이나 나가기도 한다. 오늘 사냥을 마친 모양이다. 새끼곰은 보통 2, 3년 동안 어미곰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 기간에 야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여름철 연어가 올라오는 쿠릴 호수는 이들 곰 가족에게 더 없는 먹이터이자 새끼 곰에게는 사냥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불곰을 피한 연어들은 계속 상류로 오른다. 연어는 바다에서 양껏 영양을 섭취한 뒤 산란 장소로 향하는 담수에선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헤엄쳐가는 동안 몸속의 지방질이 조금씩 줄어든다. 해류를 따라 먹이가 풍부한 바다를 떠돌다 어렸을 적 떠나왔던 길을 뒤집어 강을 거스르는 연어들. 대양에선 어선의 그물이,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는 범고래와 바다 사자들이, 강어귀에선 물범이 이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강 상류에는 큰 조리와 거대한 몸집의 곰이 이들을 맞는다. 쿠릴 호수 위쪽의 상류 개울, 크림색 곰이다. 불곰의 털빛은 크림색에서부터 갈색, 검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 크림색 곰은 쿠릴 호수에서도 보기 드문 불곰이다. 불곰은 다른 대형 야생동물에 비해 좁은 지역을 선택해 서식하며 먹을 것이나 암컷을 찾아 부군을 배회한다. 크림색 불곰을 만난 개울 위쪽, 갈색 불곰이 먹이를 찾고 있었다. 아마 상류로 오르는 연어를 잡는 모양인데 쉬워 보이진 않는다. 시력이 좋지 않은 불곰이 냄새로 사람의 접근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새끼들도 함께 사냥을 나왔다. 그림색 수놈과 인연을 맺었는지 새끼곰 한 마리는 회색빛을 띠고 있다. 지난 겨울에 태어난 새끼로 보였다. 갓 태어난 곰 새끼는 불과 400g 정도로 큰 쥐만 하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면 빠르게 성장해 4개월이 되면 어미곰을 따라 먹이를 찾아 나선다. 어미곰이 일생 동안 낳는 새끼의 수는 고작 6마리에서 8마리 정도. 대략 30년을 사는 곰이지만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 번식률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어미곰은 새끼를 키우고 지키는데 대단히 열성적이다. 다른 곰이 새끼 곰에게 지나치게 접근할 경우 어미곰의 공격을 받게 된다. 사람을 공격할 경우도 주로 사람이 새끼곰 가까이 접근할 때 일어난다. 인근 개울, 흰꼬리 수리,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세계적인 보호조류다. 연어를 노리는 야생동물들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흰꼬리 수리도 번식의 계절을 맞고 있다.
흰꼬리 수리는 우리나라에도 찾아오는 겨울 철새지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큰 하천이나 비무장지대에서 드물게 목격된다. 어린 새끼는 아직 솜털로 덮여 있다. 흰꼬리 수리는 2월 하순에서 4월 중순경에 알을 낳는데 품은 지 35일쯤이면 알에서 깨어난다. 깨어난 지 2달 가까이까지 솜털로 덮여 있다. 흰꼬리 수리는 맹금류 중에서도 큰 몸과 긴 날개를 가지고 있다. 흰색을 띤 12개의 꼬리 깃을 지녔는데 흰꼬리 수리란 이름도 이 흰꼬리 깃 때문에 붙여졌다. 단독 생활을 하는 흰꼬리 수리는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운다. 보통 2마리의 새끼가 깨어나는데 이 둥지에는 새끼가 1마리밖에 없었다. 새끼는 자라면서 꼬리깃이 점차 흰색을 띄어간다. 둥지에 가까이 머물며 새끼를 돌보는 일은 주로 암컷이 담당하고 수컷은 먹이를 찾아 나선다. 구릴 숲의 밤. 밤은 성장을 향한 낮의 연장이다. 물수리 부엉이.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밤의 지배자다. 발끝에 털이 없어 물고기를 잡는 최상의 무기를 갖고 있다. 물수리 부엉이도 새끼를 키우고 있었다. 가슴 가운데가 골이 파여있는 암컷 물수리 부엉이. 가슴으로 알을 품을 때 생긴 흔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엉이. 펼친 날개 길이만도 1m 90cm에 이른다. 물수리 부엉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모을 수 있는 집광력이 비둘기에 비해 100배가 넘어 밤사냥에 유리하다. 물수리 부엉이는 암수의 정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근처 수컷과 주고받는 소리다. 짝을 찾거나 자신의 영역을 알릴 때 이 울음소리를 낸다. 특히 새끼를 키우는 이 시기에는 암수가 함께 내는 울음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
물수리 부엉이도 수컷과 암컷이 함께 새끼를 키운다. 수컷은 주로 암컷과 새끼를 위해 먹이를 사냥한다. 암컷도 사냥을 하지만 주로 둥지 근처에서 새끼를 지킨다. 하지만 물수리 부엉이는 둥지를 만드는 기술이 좋지 않아 주로 큰 나무에 뚫린 구멍을 이용한다. 야행성 맹금류인 물수리 부엉이. 개체수가 적은 희귀종으로 연해주 우수리강 유역과 오호츠크 해안, 감차카 일대에서 드물게 목격된다. 새끼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조금 넘게까지 어미의 보살핌을 받는다. 새끼의 성장철. 이 밤의 지배자는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구릴 호수에는 여전히 연어떼가 돌아오고 있었다. 태어난 지 4년쯤 되는 불곰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 젊은 불곰들도 여전히 먹이 사냥으로 분주하다. 아직은 사냥에 익숙지 않다. 불곰은 평소에는 느릿느릿 걷지만 연어를 잡을 때만큼은 민첩하게 움직인다. 시속 50km로 돌진할 수 있을 정도다. 수차례의 시도에도 연어를 잡지 못하자 호수와 이어진 개울목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냥법을 바꾼 모양이다.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개울목에서 연어를 기다린다. 개울로 오르는 연어가 보이지 않자 금세 호수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